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그 투자 방법에 어떤 게 있는지를 깊이 있게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전제가 있어요. 돈 없고, 백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을 위해서 오늘은 준비한 거예요. 저와 똑같은 분, 특별히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것도 없고,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아주 너무나 평범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난을 내 때에서 다음 세대까지 연결해주지 않는, 내 대에서 끊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도 이런 내용들을 초반에 많이 좀 다뤘어요. 왜냐면 되게 많은 분들이 막연하고 불확실한 곳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전체의 투자 시장의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어떤 걸 선택한 게 아니고요. 대부분 지인 누가 뭐 해서 뭐 어쨌네, 누가 뭐 해서 돈 벌었네, 이런 거를 그냥 따라하고, 또 두 번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하다 보니까 해봤지만 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이제는 자포자기해서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겠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돈, 번 돈이라도 지키겠지. 이런 막연한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에 경제학이 전혀 상관없는, 정말 실제 사실과 상관없는 나만의 어떤 규제, 나만의 어떤 그 원리라고 할까요? 나만의 규칙, 나만의 생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나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혼자 안심하시고 혼자 그냥 뭐 요 정도면 됐어 이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많이 썼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융 지식이 나의 자산 지식이에요. 우리가 국영수 못하는 건 정말 창피해야 하는데 가난한 건 안 창피해 하시거든요. 그것도 창피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경제 지수가, 경제에 대해서 무지한 만큼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되는 게 아니고 경제 지식하고 금융 지식이, 제가 삶을 살면서 국영수를 알아서 학교 생활을 할 때는 국영수로 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사회에 나와서는 경제 지수나 금융 지수, 자산 지수에 의해서 우리의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국영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면서는 피부에 확실하게 닿고 나의 인생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국영수 못한다고 부자 못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국영수 너무 잘하는데, 저는 그런 케이스 너무 많이 했거든요. 사회에서 나름 다 인지도 있는 분들인데 자산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금융 투자를 제대로 못해서 어느 한순간에 그냥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걸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영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중요한 과목이었다고 하면, 사회에서는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문은 경제학이고 금융학이고 자산학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정한 거는 배워요. 부정한 걸 배워서 전문가처럼 이렇게 배워서 나의 자산도, 나의 경제 지식도 쌓아가고 올라가서 언젠가는 나도 경제적인 문제에서 내 평생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 때의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까지 경제적인 문제를 아예 대대손손으로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까 정말 쉽고 원리적으로 빠르고 누구나 정말 사람다운 선택을 자유롭게 내가 주인의 삶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쉬워요. 유대인들은 그런 경제 교육을 너무 인구가 적어서도 있겠지만 탁월하게 살 수 있도록,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남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경제적인 문제에 평생 고난받지 않도록 경제교육을 시켜주다 보니까 그 세계에서 뭐 2%도 안 되는 그 소수민족이 세계에 정말 돈 되는 모든 것들, 원자재의 핵심 기술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들이 또 있죠.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안 하고, 아는 거는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저와 또 아는 분은 그냥 맞춰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능력 없고 빽 없고 돈 없고 실력이 뭐 특별한 실력을 갖고 있는 게 없다,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없는 분은 반드시 내 돈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서도 능력 없고 빽 없고 돈 없고 정말 그 특별한 기술 없는 분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건물주, 인세 수입으로는 땅세밖에 없어요. 건물주, 월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평생 모아도 1억 모으기 정말 힘들어요. 네이버 창업자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죄송해요. 한게임을 만든 대표자인 또 김정호 그 대표님의 얘기를 책으로 쓴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제가 이제 와닿는 게 뭐냐면, 그분이 보통 실력가가 아니에요. 보통 지식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삼성의 직원으로 가서 월급을 100% 적금을 다 들었어요,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냐고요. 어떤 걸로 생활했냐? 보너스로, 실력으로 보너스 받은 걸로 생활을 했고 100% 월급을 다 적금을 넣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정말. 그분은 정확한 꿈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 계획과 꿈과 목표가 없었다고 하면 그렇게 악착같이 그걸 달성하고 나서의 그 나머지 그 받을 혜택들을 위해서 참는다라는 거, 그거는 정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목표를 설정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분이 특진을 또 많이 했고 A급의 그런 대우들을 다 받았고 계속 올라가시는, 승진하고 임원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을 모두 다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와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9년 넘게 삼성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모은 100%의 돈을, 월급을 9년 동안 모아서 모은 게 1억 1천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집을 사러 가려고 했는데 집을 살 수도 없었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회의를 느낀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직장 생활로는 답이 안 나오는구나.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고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분이 그때 뭘 하냐면 창업을 하게 되죠. 창업을 하는데도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한 달에 2번도 채 집에 안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정말 아주 전력 질주를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네이버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 창업 멤버로 8명 중에 1명으로 해서 1,500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약 5% 정도의 지분을 갖고 같이 이제 창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약 한 10년 정도의 간격으로 이 자산이 400억이 됐어요. 그래서 400억을 갖고 이분은 또 100억을 또 재투자를 합니다, 창업에. 그래서 또 그걸로 1,000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직장 생활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지금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노동으로 돈을 버는 시대도 아니지만요, 장사해서 돈을 버는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
온라인도 아니고 오프라인에 지금 뭔가 내가 아는 방법 중에서 뭔가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라는 아주 위험한 발상들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정말 창업을 하려고 하셨던 분이 제 영상을 본다고 하면 정말 반드시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다 전 세계가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봄에 장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건 다 알잖아요. 무엇을 하든 봄에 해야 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경제가 모두 다 그 겨울로 들어가는데 꽁꽁 얼어서 누구 하나 뭐가 잘 되지 않는 이때에 나는 잘 될 거라고 하면서 굳이 내가 이때까지 버은 돈 다 투자해서 창업을 한다라는 거 정말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말리고 싶고, 지금은 어떡하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겨울의 이 시기를 보내고 저 봄이 올 때까지 나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바람이 불 때 노를 띄우고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우는 게 이게 원리인데, 굳이 물이 다 빠졌는데 배 띄우겠다고 그 막 힘들게 고되게 다른 때는 그냥 1배의 힘으로 충분한 걸 10배, 1000배를 해도 안 되는 그 시기 때 왜 배를 끄지고 나가고 왜 나를 돛을 띄우겠다고 가시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다 모든 것은 때와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창업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저는 되게 얘기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말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오는 4대에 보험이 드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안정적인 것도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도 확실하게 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내가 준비될 동안 타이밍이 오고 때가 올 때까지는 안정적인 수입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선택하시라고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저 역시 내가 지금 이런 투자하는 부동산에 경기와 상관없이 이렇게 운영될 수 있는 아주 희소성이 있는 제가 부동산을 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자 공부를 하면서 제가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나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 투자 공부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이 시기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적지만 내 인생에 큰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의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실하고 보장되어 있는 것들을 하고, 안정되지 않고 확실하지 않으면 저는 안 해요. 네. 그렇게 안전하게 가야 할 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저의 자산을 그렇게 관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도대체 가난을 대물림 끊는 게 뭔데, 당신이 말하는 게 뭔데, 그래 나도 돈 없어, 능력 없어, 백 없어, 할 줄 아는 기술 갖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럼 뭔데? 라고 얘기를 하시고, 결론은 뭐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건물주인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반문하겠죠. 아, 사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무슨 건물주야,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핫플레이스가 있습니다. 핫플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핫플레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예를 들면 강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강남 인프라를 다 갖출 수 있는 조건에 그 지역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때나 있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국가에서 경제 수도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수도를 옮기겠다는 게, 쉽게 말하면 수도를 옮기는데 그 옮기는 개발지가 있어요.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그것도 이미 허가를 다 해놨어요. 어떤 축으로 신도시를 만들 거고 어떤 축으로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촉진해서 개발을 하겠다, 최우선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지역들을 계획을 갖고, 또 어떤 부분은 관광에서 죄송합니다. 전원주택 관광지로 아주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스마트 수변 도시로 핵심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의 핵심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세계 최초의 수변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2024년도까지 완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부분 다 진행을 고르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을 갖고
개발이 되고 국가가 개발하면서도 경제도시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할 때 경제도시 해야지. 기업이 있는 도시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 기본적이잖아요. 왜냐면 그래야 인구가 오니까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구가 들어와야 나의 땅값과 집값이 계속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학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십시오. 조금 내가 팔타이밍일 때 볼 때는 더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대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더 실용적인 삶으로 바로 현장에 뛰어들 거란 말이에요. 더 많은 그 영리하고 스마트한 젊은 인력들이요. 정말 뭐 할 게 없는 분들, 정말 학문으로 가야 하는 전문직만 하고 그 외의 분들은 굳이 대학교에 그 돈 주고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많이 실용적으로 바뀌죠. 왜냐면 4차 산업 시대 자체가 저일자리에 저소득에 저금리에 저경기에 뭘 해도 안 되는 시대다 보니까 아주 돈을 스마트하게 실용적인 데 쓰지 나머지에는 공유해서 렌트로 빌려 쓰거나 아주 적은 돈으로 꼭 써야 할 때만 쓰는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호시문은 관광지에 있는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 건축용지의 투자, 도시 중심권에 돈 되는 땅에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되는 땅이 도시 중심권에 있겠습니까? 번화가 중심권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도시 끝부분에 있는 도시 외곽지 땅이 있겠습니까? 돈 되는 땅이 여러분들이 알기에. 자, 그러면 돈 되는 땅이 이미 현재 도시가 개발이 돼 있는 지역에 있겠습니까? 앞으로 신도시 개발이 되는 곳에 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되는 땅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관점을 하나하나 분류해서 상세하게 정확하게 다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동산은. 그래서 부동산을 전문가들은 과학이라고 합니다. 분석해내는 만큼 정확하고 확실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제가 수업시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처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어서 쭉 보시게 되면 어떤 기준이 생길 거예요. 잘 모르는데 토지 투자나 뭐 어떤 투자를 해야 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걸 보면 많이 혼란스러워요. 자, 이 저의 영상을 보고 어느 정도의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보는 거, 부동산 시장을 보는 거, 그리고 경제 시장을 보는 거, 정치, 경제, 금융, 모든 시장을 산업과 기술의 이런 축의 변화를 보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거와 맞다라고 하면 저의 영상을 처음에서 끝까지 쭉 보시게 되면 토지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임대 수입을 어떻게 만드니 가장 실용적이고 안정적인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쭉 보시고 나서 다른 분들 거를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 두 개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쭉 이어서 보셔서 어떤 기준을 제가 드릴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다른 사람들 걸 보게 되면 분별력이 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사람 조금 듣고 이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저 사람도 맞는 것 같고 이거보다는 어느 정도의 가장 그래도 세계적으로 관으로 바라보고 대한민국 전체의 시장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분별해서 뭐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처음에서 끝까지 제가 쭉 이렇게 봤던 거 그냥 반나절이면 다 보잖아. 이어서 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고 판단하시면 어느 기준은 반드시 생길 거라고 제가 그 기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리스크를 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결은 상권이 움직이지 않는 곳, 가장 인구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곳, 소멸도시가 지금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인구를 가장 많이 집중돼서 소멸되지 않은 조건을 갖춘 기업이 가장 많이 2020년도에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 계획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지역. 이 모든 걸 갖춘 게 여러분 수도 말고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타이밍에 대한민국의 어떤 나라에 수도를 만드는 지역에 투자하는 것처럼 안전하고 확실하고 보장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새만금입니다. 특별법도 통과를 됐고 국가 100대 과제에 포함을 됐고 새만금 개발 계획만 경제수도만 개발 계획을 하는 새만금 개발청도 정부기관을 만들었고 또
새만금 개발청에서 계획한 것을 실제 개발도 직접 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으로 새만금 개발 공사까지 만들어서 주도적으로 자체적으로 진두지휘에서 개발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그 사업은 새만금 그 재생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재생 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걸 재투자를 하면서까지 자생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처음에서 끝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만금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항 하나만 생각해도 그 지역의 땅값의 경제 효과가 얼마나 파급 효과가 큽니까? 근데 대한민국 새만금 경제 수도를 만드는 이곳은 항만과 공항과 철도와 도로를요 동시다발로 4개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이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다른 지역 KTX 하나 생기고 신도시 하나 생기고 테크노밸리 하나 생기고 뭐 어떤 그 삼성 하나가 투자하는 이 지역에 파급 효과가 여기는 동시다발로 도대체 몇 개가 가든 스마트 수변 도시라고 세계 최초의 랜드마크를 또 만들고 있고요. 카본타워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또 만들고 해상 케이블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거 무조건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 긴 거 최고의 최대의 면적 최대의 길이 최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새만금에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도 어느 지역을 해야 하냐?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의 지역을 투자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최고가 바로 수도를 옮기는 새만금이기 때문이에요. 그 지역에서도 돈이 되는 지역을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그 역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밍에 이제 새만금인 걸 알았어요. 타이밍에 맞게끔 매물이 숨는 이 타이밍에 정말 맞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의 이 관점에 타이밍과 상관없이 내가 기존 투자 방식으로 관례에 맞게 언제 계약금 두고 뭐 중도금 치르고 완불하고 이런 절차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뺏겨요. 정말 빠르게 스피드하게 빨리빨리 알아보시고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해서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거 얘기를 제가 드렸죠. 지금 계약금을 넣어놓고도 계약금을 얹어주고 서로 뺏어가고 있고 거기에서도 좀 전쟁같이 지금 물건들을 치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잘 이렇게 선택하고 잘 추려하는데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요.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무모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부가 충분히 되신 분들은 이건 확실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하다라고 자기가 오는 확실성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시점에선 서류, 땅 보러 왔으니까, 땅 사러 왔으니까 땅의 서류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현재의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도로 보상이 됐는지 없는지, 그거같이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도로 보상도 끝나고 도로 공사가 하고 있으면 더 확실한 거고요. 이렇게 내가 투자하는 시점에 기타 다른 것들은 번호 쓰고, 지금 서류상에 확인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확인하고 투자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는 자, 전문가와 아마추어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봤을 때 타이밍에 맞게 사냐 못 사냐, 타이밍에 맞게 사고 타이밍에 맞게 파느냐 못 파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게 되면 건물을 주가 되는 방법, 이 원상태로 와서 건물이 되는 방법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소액으로 가장 빠르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건물 짓는 땅을 사면 내가 조립식이든 이동식이든 어떤 식으로 가장 빠르게 임대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전 처음부터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서 정말 튼튼하게 제대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끌어당겨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저는 조립식 이동식으로 먼저 임대 수입을 만들어서 내 재정이 안전하고 튼튼할 때 건물을 크게 지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무조건 실용적으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돈을 써야 하지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돈도 없는데 건물, 멀쩡한 건물이 나의 꿈이었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시대에 맞춰서, 타이밍에 때에 맞춰서, 기술에 맞춰서 해야 한다라는 거, 그걸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건물을 지었을 때 하고 땅에 조립식, 이동식으로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 줄 알아서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었다가 여러 가지 변수에 대응을 할 때 그냥 건물 조립식 그냥 또 조립식을 그 중고로 파시면 돼요.
그리고 또 땅은 땅대로 팔고. 하지만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과 땅을 같이 팔아야 하기 때문에 드는 사람들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리스크도 줄이고 너무 실용적이고 합리적이고 돈도 최소의 비용으로 해서 빨리 현금화를 시킬 수 있고 또 빨리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가난을 정말 대물림하지 않고 싶으면 제가 얘기했던 저는 땅 5개를 사면요 건물이 5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관광지를 갖고 있는, 왜냐면 관광지만 유일하게 상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유동인구가 꾸준히 계속. 근데 그 관광지도 국가가 개발하냐 민간이 개발하냐 지자체가 하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되게 많은 분들이 조금 돈 있고 뭔가 꿈이 있는 분들이 자기가 직접 개발지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진짜 무모한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왜 농 갈아서 밥 해갖고 다 산까지 차려서 그렇게 힘들게 고되게 돈을 버시려고 하시냐는 거죠. 지금 제가 이 예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갈까요? 지금은 제조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니에요. 누군가 기가 막힌 물건을 하면 유통을 해서 온라인을 판매해서 돈 버는 시대인데 나는 아직도 제조업이 최고야 하고 제조를 하는 거죠. 기술의 발달 때문에 제조업이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요, 정말. 인건비도 그렇고 52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악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 고생을 다 해서 돈은 누가 버냐? 유통하는 사람이 벌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돼지를 엄청나게 키우세요. 근데 돼지가 지금 물가가 올라가서 돼지값은 비싸고 거래는 비싸게 되는데 제조하는 사람들 맨날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근데 유통하는 사람은 돈을 다 버는 거예요. 그거를 유통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도 제조업에 열중할 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나는 아직도 산업시대에 일해서 노동으로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또 조금 발빠른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자들은 정말 스피드하게 시대를 읽는 걸 정말 아주 중요하게 하거든요. 빨리 읽어서 그분들은 뭐를 하냐면 지금은 제조업이 아니네? 유통업이다. 그래서 빨리 유통업에 뛰어드는 거죠. 이 사람들이 포장하고 머리 아프고 다 하는데 나는 그냥 배송만 하는 거야, 그냥. 그것도 인터넷으로. 시장이 바뀌었으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시장도 바꿔줘야 돼요. 지금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가 아니라 장사에 돈 버는 시대가 아닌데 나는 계속 그 방법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애는 애대로 쓰고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해보고 하려고 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장사하지 말라고 정말 수없는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중해야 할 때라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내 생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이 되는 거, 이 시대가 원하는 걸 해야 한다는. 몰라요? 그럼 배워야죠. 당연히. 배워서 해야죠. 몰라서 모르니까 못하고, 돈이 되는데 몰라서 못하고, 당연히 돈이 되는 거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기존의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곳이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곳을 내가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점을 많이 바꿔주셔야 돼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관점으로 빨리 바꿔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전문가와 빨리 컨설팅을 받아서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래서 돈을 버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투자로 돈을 벌어야 하는데 가장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희소성이에요. 남들이 내가 가지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희소성의 투자, 그 조건을 가지고 또 생산해낼 수 없는 것을 가져야 한다.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거. 내가 생산할 수 없고 나만 가지면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 희소성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바로 세상에서 땅밖에 없습니다. 그 땅을 확보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경기가 나쁘든 어쩌든 남이 어떤 폭풍우가 오든 금융이 하락을 해서 금리가 낮아지든 어떤 영향이 있든 나의 가치는요 변하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는 남들은 아주 추락을 하고 난리가 나더라도 나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입지는 명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그런 노른자 땅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노른자를 자기가 볼 수 있으면 본인이 하시면 되고, 그런 지역을 선별하는 기준들은 저는 다 설명을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 영상을 쭉 보면 노른자가 어떤 조건을 갖춰 있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주 극소수한 우량 매물에 급매물들만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스피디하게 저와 박자가 척척척척척 맞춰줘야 돼요. 박자가 척척척척 맞추려면 공부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영상을 처음에서 끝까지 다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확신과 경험과 저와 같이 갈 수 있는 척척척척척 맞춰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될 수 있으면, 내가 벗어나겠다, 가난에서 벗어난다 확신과 강한 신념이 있다면 반드시 될 수 있으면, 돈이 있다고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강한 신념과 의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관점을 바꿀 수 있는,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성실한 열정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와 함께 가난을 대물림 끝내고 싶다라는 분은 용기 내서 전화하시고요. 또 바로 찾아오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런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 실질적으로 지금 바로 가능한 대안을 갖고 준비해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